네, 이제 이게 정치쇼 12월 18일 수요일 4부입니다. 알쓸경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권혜리 SBS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이게 뭐 하도 정책이 많아가지고 네, 이 거의 안 걸린 날이 없습니다. 뭐 12, 16 이렇게 붙여야 됩니까? 이제?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12, 16.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뭐 시장은 일단 뭐 마비 상태다, 냉동 상태다, 일시냉동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뭐 큰 축의 세 축이죠. 대출 규제, 세금 규제, 분양가 상한제 확대인데 네. 이 중에서 뭐 세금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회 한번 갔다 와야 됩니다. 세법 그렇죠. 개정. 세법이니까.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16일 날 발표를 했는데 17일부터 적용을 네, 어제부터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이따 사례 하나씩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근데 뭐 17일부터 적용되더라도 계약서를 쓴 경우 또 대출 신청 이제 우리가 서를 쓰잖아요. 네. 쓴 경우는 오케이가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신청이 완료된 문제는 경우, 네. 가계약 같은 경우라든가 뭐 그동안에 대출 받으려고 이런저런 서류를 준비하고 뭐 이번 주 금요일 날 내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천 차단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약금 아하. 들어간 데까지만 계약은. 네. 계약은 그렇게 네. 인정이 되는 게 그렇기 계약금 때문에 들어간 상황이어만 지금 굉장히 좀 멘붕인 분들이 많이 있고 부동산도 일단은 스스로가 앞으로 6개월 뭐 내년 총선까지는 거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 몇몇 부동산 사장님들 전화를 해봤더니 휴가 계획을 이제 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는 당분간 굉장히 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는 눌러놓은 네, 이런 그런 상황이다 상황입니다. 시장은. 음. 자, 9억에서 15억 사이에는 대폭 대출 한도가 줄었고 네. 15억 이상인 집은 아예 돈을 안 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대출이 금지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바라보는 초고가 아파트의 기준이 15억인데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려고 대출을 내는 것은 금지. 그리고 9억 원에서 15억 원 사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9억 원 이거는 조금 구분은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제 투기지구, 투기 과열지구에서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죠. LTV가 전에는 40%가 적용이 됐는데 20%로 떨어졌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 2억밖에 못 빌리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네. 예, 9억까지는 기존대로 40%를 빌릴 수 있는데 네. 그거의 초과분 10억에 대해 네. 1억에 대해서만. 그렇죠. 그러면 10억짜리 만약에 주택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는 4억이었어요. 네. 대출을 최대로 낸다고 하면은 근데 앞으로는 9억까지는 그대로 해서 10분의 4 하면 3억 3억 6천 6천 빌릴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1억. 그러니까 9억을 넘는 초과분 1억에 대해서는 20%밖에 안 되니까 2천만 2천만 원이겠죠. 그래서 다 해서 3억 8천이 된다. 8천. 그러니까 요거는 15억에 가까워질수록 내가 낼 수 있는 대출금은 뚝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러니까. 15억이 넘어가면 15억 100원짜리 집이라도 돈을 아예 안 빌려준다. 금지. 이 금융이라는 단어가 네. 돈을 빌려준다 뜻 아닙니까? 금융 그렇죠. 돈을 네. 융통해준다. 네네. 그 말하자면 15억 이상인 물건에는 이 금융을 아예 없애겠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초법적이다,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기도 했어요. 발표하자마자 바로. 그래서 벌써 이게 발표가 난 게 모레 그러니까 그제잖아요. 그저께죠. 네. 어제 벌써 헌법소원이 음, 제기가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이미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고요. 한 변호사가. 이유는 뭐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게 이 청구서를 제출한 변호사의 재산권 침해. 네,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한하는 건 헌법 23조의 재산권의 제한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제출했고요. 예, 뭐 앞으로 이거를 법적으로 6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 청구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6개월 안에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이제 그 재판을 해야 되는데 뭐 요것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죠. 그 시세 15억이었잖아요. 네.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시세 15억 이상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라고 하면 적어도 국토부에서는 이 시세 15억이 왜 나왔는가에 대한 좀 논거라든가 최소한의 근거를 네, 제시해 근거 줬어야 뭐 되는데. 때문이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것이 없고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가 실은 굉장히 좀 정성적입니다. 그러니까 13억, 15억, 18억 중에서 13억을 선택했다. 근데 이게 지금 뭐 왜 15억인지가 갑자기 좀 뚜렷하지 자르는 않잖아요. 게. 예, 뚝 자르는 게. 어. 게다가 지금 재산권 침해 부분과 함께 다시 헌법소원에 이제 제기하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은 은행의 일종의 영업권을
제약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5억 이상은 은행도 대출하고 싶은데 대출을 못하게 막았기 때문에 공권력 남용도 이제 만약에 걸려면 함께 걸 수가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미리 막으려면 왜 15억인지 그 시세 15억이 갖는 어떤 함의, 예,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설명을 오늘이라도 국토부가 좀 정교하게 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일리 있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들 의아해한 게 일단 그 살펴보면 제가 이거 우리 그 제작진들이 이제 공부를 그만해라. 이재익 PD는 약간 그 무식한 맛이 있었는데 자꾸 공부해서 아는 척을 하니까 좀 별로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또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런 결과 네. 이 행정구역별로 강남구 같은 경우는 네. 15억으로 자르면 대략 한 71에서 72% 정도가 네. 15억 이상이더라고. 그러니까 네. 3분의 2예요. 서초구도 마찬가지예요. 네. 69%였네. 76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강남구 70%, 서초구 60%, 그다음에 송파구 50%가 50% 좀 안 됐던 안 것 되지만 같아요. 이제 그렇게 40몇 찍죠. 퍼센트. 765를. 합쳐 보면 강남 지역의 반 이상이 네. 25억 이상이라는 네. 건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이제 그 정도 숫자가 많은 거를 초고가 주택으로 부를 수 있느냐라는 또 질문도 남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주관적인 이제 판단인가요?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놓은 거의 전제는 정말 딱 되게 명확해요. 딱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인기 지역, 고가 주택 거기가 문제인 것이다. 거길 네. 집중 타격하겠다라고 하는 전제와 또 하나는 최근에 또 거래량도 막 늘었어요. 이렇게 집값이 오른 상태에서도 거래량 자체가 늘었거든요. 네, 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의 수요는 실수요라기보다는 어떤 이 집값을 따라가려는 수요, 집이 더 뛰기 전에 사려는 수요, 혹은 투기 수요까지. 그러니까 지금의 수요가 있어서 약간 실거주 수요가 많다기보다는 이 올라가는 집값에 대응하는 수요라고 보고 일단 그냥 거래 차단, 고가 인기 지역 거래 차단. 요거가 정말 이번에 나온 대책에 좀 저변에 딱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것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지혜님께서는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비강남 거주자는 강남에 아예 입성 자체가 불가능하게 펜스를 쳐버린 꼴이다라고. 말하자면 이제 한 25억짜리 아파트를 살려 그런다 그러면 정말로 25억이 현금으로 있어야지 하게 되는 거죠. 이 정책이 유지가 된다는 네. 가정하에. 네. 반대로 마정우님 같은 경우에는 15억이요? 아파트 맞죠? 건물 아니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격차가 워낙 많이 나서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또 미국도 켄터키주에 있는 주택하고 맨하탄에 있는 주택하고 굉장히 격차가 많이 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은. 근데 이제 이렇게 어떤 특정 가격을 정해놓고 대출을 끊어버리는 이제 이런 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대출 규제는 뭐냐면 집값이 있고 집값 대비 얼마 몇 %까지 된다 안 된다 식이고요. 소득이 있고 소득 대비 원리금이 얼마 안 된다 되는 식인데 그럼 자세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면 예. 그런 기사가 많잖아요. 당장 뭐 종부세 인상돼서 난리가 났다. 발을 동동 구른다. 네. 뭐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조치로 당장 길바닥에 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매도한 사람들 중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수는 워낙 많겠고 이제 15억 안 되니까 못 사는 게 있는데 네. 매도한 사람은 기존의 아파트를 팔고 실은 이제 평수를 넓혀서 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집 옮기려고 많이 예. 팔죠, 집을. 이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 사례에 또 댓글 달린 거 보면은 또 나뉘어요. 아니 그렇게 좀 높은 가격에 이미 팔아놨으면은 그 현금을 가지고 좀 더 기다리시고 뭐 전월세 사시지 무슨 뭐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하루 아침에 자신의 계획이 그렇게 차단이 됐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참 이제 그런 반응들이 그런데 제가 아까 그 15억이라는 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이제 잘랐잖아요. 그럼 네. 어떤 왜곡이 또 나올 수가 있냐면은 9억 이상이라든가 한 10억대가 갑자기 다 때로 매수가 몰려가지고 그렇죠. 거기에만 또 과도하게 열풍이 불어넣을 수 있는 예를 들면 13억 7천짜리 집들이 전부 15억에 수렴하게 되는. 내지는 거기만 매수가 된다는 네. 뭐 아니면 9억대가 11억으로 오른다는 지금 뭐 이런 이제 식으로 강남이 아니라 강북 지역 이제 네. 많이 들어본 아파트 네. 이름 뭐 마레프라든지 경기공사 네. 이런 데 한 20평대들도 이미 12억 13억 맞아요. 올라가고 15억 있거든요. 된 데도 13억 있어요. 정도 된 데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런 것도 이런 위험하죠. 부동산 얘기하면은 참 죄송하기도 한 게 아무래도 서울 부동산 위주 자꾸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네네. 그러면 서울 아닌 곳에 사는 분들은 서울만 집이냐라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데 서울에 인구가 많기도 하고 지금 또 서울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들썩여서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게다가 자꾸 이번 말씀드리게 정책은 되는데 서울 완전 타격을 했죠. 를 완전 타격한 근데 이제 거죠. 그 9억도 그래요. 지금 9억은 당연히 고가죠. 엄청난 돈이긴 한데 네.
그럼 요 최근에 집값의 상황이 어떠냐라고 하면은 지난달 기준으로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들을 일렬로 쭉 세웠다고 했을 때 딱 가운데 온 집이 8억 8천이에요. 거의 이게 그거겠네요. 2년 전에 그 중위 가격이 5억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뛰었고 사실 그러면은 9억이 넘는, 그러니까 이번에 대출 규제, 대출 제한이 들어가는 가격대의 집들은 또 거의 한 40% 정도 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서울에 물론 다세대 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하지만 뭐 그냥 대충 어림 잡아도 300만, 400만 이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요 그 대출 제한이 묶인 요 거주 형태에 어느 정도 살고 있거나 전세가 들어있거나 이렇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또 그 사이에서의 상승이 일어나면은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긴 하죠. 그래요. 네. 모든 정책에는 이제 우회, 꼼수, 치트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제가 예를 한번 듣고 정철준 네. 저 평론가에게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15억 대출을 다 끊어놨단 말이에요. 나는 저 아파트 20억짜리를 너무 사고 싶어, 강남에. 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근데 보니까 전세가 한 12억 정도 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대출은 안 되니까 통장을 탈탈 털어서 뭐 좀 또 적금 해지하고 해보니까 한 8억은 되네. 그러면 자, 전세 12억 껴 있으니까 내 돈 8억 넣어가지고 20억 주고 그 집을 사야지. 그리고 한 5달 있다가 그 집 전세가 만기돼서 내보내면서 전세 반환 보증금을 내가 정부로부터 받아야겠다, 은행으로부터 받아야겠다. 그건 되니까 그러면 은행에서 그 전세 나갈 12억에 껴있던 그 전세가 나갈 때 돈을 돌려줄 돈이 나한테 없으니까 돈을 제출해서 다오. 여기까지는 사실 되잖아요. 안 아니요, 돼요. 아니요, 안 안 됩니다. 돼요. 그게 이제 안 처음에는 됩니다. 그게 안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엔 된다라고 하다가 네. 약 한 2시간 반 3시간 네. 있다가 그것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알면서 유권 물어본 해석으로 거예요. 어떻게 아, 네. 놀랐어요? 알면서 물어본 거죠. 막혔어요. 임차금 돌려주는 네, 건 네. 된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적이 되니까 안 된다라고 어제 오후에 다시 딱. 오케이. 이런 하고 우회로조차도 또 차단돼 있다는 거 하나가 또 알려드립니다. 완벽하게 안 되는 거, 초반부터 안 되는 게 이런 게 있죠. 본인은 한 6억 정도의 전세 살고 있어요. 근데 6억은 그럼 완전히 내 돈이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뭐 가계 분리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한 15억 정도 될 때 거기에 전세를 들어갈 때 자기는 6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담보대출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한 뭐 7억 뭐 이렇게 받으면 합치면은 12억이 되잖아요. 네. 그 돈으로 기다렸다가 12억을 사요. 요것도 지금 안 되는 것이 본인이 전세담보대출을 받은 후에 무주택자가 그 돈을 합쳐서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을 사잖아요. 그럼 그 전세담보대출을 회수한다고 또 공언을 대출이 취소됩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이제 권혜기 기자 헌법소원 얘기했잖아요. 이제 15억 이상 그거를 할 경우에 이제 그 당한 분이 이게 과연 정부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냐 아니냐를 놓고 또 소송에 대한 부분은 남아 있겠지만 일단 공식 국토부의 방침은 아까 이재 PD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전세금 돌려주려고 받는 거 안 되고요. 이렇게 전세담보대출 받아가지고 합쳐서 고가주택 사는 거 안 됩니다. 꽁꽁 틀어 막아 놓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그 아무래도 너무나도 관심 많은 이슈다 보니까 또 전 국민에게 해당이 되는 이슈다 보니까 이 부동산 이슈가 나오면 댓글이 많이 달립니다. 뭐 하나씩 골라서 하나 읽어볼까요? 권혜리 기자님 하나 읽어주시죠. 네, 3833님이 돈 있는 사람들 돈을 왜 또 빌려주나요? 잘한 듯 하네요. 있으면 다 현금 주고 사든지라고. 이런 또 네,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죠. 근데 바로 그 밑에 이제 이 부분이 좀 재밌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같이 읽어주세요. 박현주님이 현금 부자들이 매물 나오면 싹쓸이하다 보면 빈익빈 부익부 되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물론 정부가 기대하는 바는 알겠어요. 정부도 이 고민에 네. 대한 얘기를 그제 그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이제 기자들도 이제 질문을 했고 그때 금융위 당국자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집값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기를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일단은 집값을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번에 정책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그 고민은 굉장히 이해가 갑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은 뭐 이게 무슨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안정이라기보다는 일단 급한 불을 끄자 거의 그거예요. 그리고 네. 일단 최근에 몰리는 그 매물 그 거래 자체를 끊자. 그래서 일단은 더 이상 이 가격대에서 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하자. 일단 이런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기대하는 건 이렇게 정말 집값이 서서히 떨어져서 실거래 자체가 조금 안정된 가격에서 되면서 이제 시장이 안정화되는 게 정부가 이제 기대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네. 사실 이렇게 대출을 틀어막은 상황에서는 그 급한 집주인들이 몇 개 매물을 좀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현금 부자들 외에는 가져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거래가 안 네. 생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도 사실 현금 부자 줍줍 얘기는 지난 1년 동안 계속 나오긴 했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뭐 소득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되고 그동안 저축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다 금융기관에서 내 신용을 가지고 빌릴 수 있는 돈까지 빌려서 약간의 어떤 이동, 약간의 상향 이동 이런 것을 꾀하는 사람들이 갖게 가져가게 되진 않을 것이다. 일단 1번 그게 조금 걱정되는 면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게 집값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게 되려면 결국 실거래가 이루어지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얼어붙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다음 꼼수나 다음 어떤 상황이 나오기 전에 그냥 얼어붙게 되어버리. 왜냐하면 가져갈 사람이 없으니까 실제로 그러니까요. 실거래가 떨어진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은 돼요. 정부의 네. 부동산 정책이 과거부터 네, 나온 걸 잘 정부님. 보면 고가 강남은 여유되는 사람은 하고 이건 뭐 신경 쓰지 말아라 이게 원칙이 보이는 것이 이번에도 15억 이상은 현금 있는 사람은 사고 말려면 말고라는 뜻이에요. 다만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지금 LTV 무주택자 처음 살 땐 40%도 나오니까 네. 5억, 6억, 7억, 8억은 뭐 거래 사라. 이런 논리로 계속 접근하는데 우리가 앞서 댓글 읽은 두 분의 의견도 엇갈리는 것처럼 어떤 개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왜 꼭 내가 이 뭐 5억, 6억 사야 돼? 나도 15억 이상에서 들어가고 싶다. 하고 그런 집에 나도 대출 끌어서 나도 사고 싶다라는 어떤 욕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일 수도 자연스러운 네, 욕구고, 더 좋은 예. 집 뭐 이렇게 살고 근데 싶은 위험하지만 나는 그 위험을 감내하고 저기 가고 싶어. 음. 대출도 40%다 받고 싶어라는 분들도 또 계시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 반발은 뭐냐면 왜 정부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해주느냐 차원이에요. 그러면은 없는 사람은 다 뭐 3, 4억 집만 사야 되고 15억은 아예 못 사는 것이냐. 그래서 오늘 몇몇 기사도 보면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이제 표현들도 이제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이것은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지는데 왜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거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미리 걱정해서 나를 차단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가 또 한 축에 있는 거죠. 그 이제 그 정권 실세 혹은 정치인들의 그런 어떤 그 수사 표현들이 몇몇 떠오르죠. 예를 들면 아니 왜 굳이 올라가려 그러느냐 그 개천에서 붕어나 가재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라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왜 굳이 다 강남으로 오려고 하느냐 15억 이상은 대출 안 해줄 테니까 들어올 생각은 꿈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 그래 그럼 지방에서 행복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있습니다. 그런 나는 분도. 그래도 서울에 가서 살겠다. 나는 왜냐면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이 편하다. 왜 자꾸 나보고 저 먼 신도시 가서 살려고 하느냐. 싫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을 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진짜 애매하네요. 이번에 어렵고. 대책을 발표하면서는 이게 먹히지 않으면 새 대책을 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까지 이 정부에서 나온 대책 중에서 가장 강력한 대책이고 진짜 이번에는 잡아야겠다라는 절박함 내지는 강한 의지는 느껴졌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집값이 계속 오르고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내가 갖고 싶은 지역에서는 영원히 나는 꿈도 꿔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렇게 뛰고 있는 시장에서 대출을 막음으로써 이거를 끊어보겠다는 노력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네. 과연 이 효과가 어떻게 될지 진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일단 아예 없을 테니까 지난달에 보였던 것 같은 폭증한 과열된 가격에서도 폭증한 거래량은 당장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가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리고 문제가 아까 아닌가. 그 권혜리 기자님 네. 말씀하신 이 정부의 그 이상적인 성공 모델은 네네. 가격 안정화잖아요. 네네. 근데 네. 가격 안정화는 반드시 제일 첫 번째 조건이 거래가 활성화돼야 되잖아요. 거래가 안 일어나는 방식으로 거래가 적어지는 방식으로 네네. 가격이 안정되는 거는 더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또 하나의 논리적 모순이 뭐냐면 이제 세법 그러니까 세제 세금 규제에서는 실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집이 많은 분들 네네. 10년 이상을 들고 있었다면 앞으로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네. 집을 팔게 되면 기존에 이제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10% 포인트를 더 내야 되고요, 세금을. 3주택자 이상은 20%를 더 내야 되는데 그 중간은 안 매겨줄 테니까 빨리 6개월 내에 던지라는 이제 신호 사인을 줬어요. 근데 다주택자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다주택자는 뭐 서울에 집 많은 분들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서울에 집 많은 분들이 이제 뭐 15억짜리를 던지려고 해요. 이제 그걸 내가 한 10년 들고 있어가지고 이거 팔아야 되겠네. 그럼 이제 물량이 하나가 나오면은 그 15억을 받을 사람은 지금 현금 15억 있는 사람은 받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아까 권혜리 기자님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무슨 사인이냐면은 들고 있는 것 중에서 뭐 5억, 6억짜리만
요번에 던져라라는 그러니까 또 한 번의 시장 가이드라인을 인기 만들게 있는- 되는 모순이 나오는 거죠. 인기 있는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던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강남에 똘똘한 채를 남기고 던지려고 한다고 하면은 비인기 지역에서는 원찮는 매물이 또 나오는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럼 네. 당장 그 은성수 금융위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버블이다. 폭락이 올 수 있다라고 어제 사실 저는 이제 금융당 수장이 폭락, 버블 같은 단어를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걱정이 되긴 그렇죠. 했는데 협박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나도 당연히 한 채 팔겠다고 했는데 근데 강남에 있는 집을 팔겠다고 안 하시고 세종에 있는 집을 팔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 근데 본인 그럼 정말 부터가 버블 폭락 걱정되면 지금이 고점 그래서 내가 지금 던지면 돈을 버는데 약간 그렇게 생각이 바로 또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고민은 정말 이해가 돼요. 이 정도의 대책이 나온 고민은 이해가 되는데 지켜봐야겠다. 그래 이런 의견들이 네. 많습니다. 아까 저도 뭐 제가 제 입으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서울에 있는 집을 갖고 싶은 욕심보다는 직장이 서울에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또 일자리 여기 네. 많이 몰려 있으니까 서울에 살려고 몰려드는 거다 이런 의견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자 광고 듣고 와서 우리 청취자분들 의견이 워낙 많아서 댓글 네. 하나씩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주세요. 네 이제 이게 정치쇼 이번에 그 12월 16일 날 발표되었던 이 부동산 정책 관련된 이야기 나누는데 아무래도 관심이 뜨겁다 보니까 댓글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일단 댓글 읽어드리기 전에 이 정책이 고육지책이라는 것 네. 그만큼 부동산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는 그 고육지책으로 정부가 내놓았다는 점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하나씩 문자 읽어드려 볼까요? 네, 나준기님 내후년에 결혼할 여자친구랑 저랑 합치면 세후 8천 넘는데 나름 열심히 살고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데도 집값 오르는 추세 보면 답도 없어요. 열심히 적금 때려박아도 20년 넣어야 지금 수준으로 구매할 텐데 또 오르겠죠. 직장은 서울이라 다른 데도 못 가고. 이 세후 8천이라면 사실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사기는 참 어렵다는 말씀이셨습니다. 0613번님인데요. 30대 맞벌이 가정입니다. 서울에 내 집 마련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인데 대출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부동산을 규제하니까 점점점점 저희는 서울에 집 사기 어려워졌습니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실수요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맞나요? 아마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정부에서는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이제 나온다라고 하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렇죠. 하지만 여기 보시면은 서울에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원하는 곳에 살게 해주는 게 예. 진짜 정책이긴 한데 하고 2기 신도시가 정말 살기 좋았다면 3기 신도시 발표에 저는 되겠습니까? 지금 20, 30대들이 소위 말해서 영원 끌어 모아서 대출 받는 것도 참 걱정이긴 한데 왜냐면 너무 비뒤에 지은 네, 집이니까. 위험하죠. 근데 사실 이 20, 30대들 같은 경우에는 요 대출 묶이면서가 진짜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나도 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네. 이렇게 막으면 어떤 생각을 할지도 그런 우려도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게 정치 쇼 내일 10시에 뵙겠습니다.